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16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면 곰팡이, 펀자이류의 경험적인 화학 분자식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펀자이라는 곰팡이의 경험적인 화학식은 어떻게 암기를 했죠? 10176.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문제를 바로 풀기보다는 이론편을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론이 기초가 된 다음에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정답은 답번이죠. 그리고 박테리아라고 하면 572, 그리고 조류라고 하면 582,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분뇨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분뇨 내의 질소 화합물은 알칼리도를 높게 유지시켜 pH 강화를 막아준다. 맞죠? 분과 요의 구성비는 1대8에서 1대10 정도로 고액 분리가 용이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은 뭐가 되느냐 하면 고액 분리가 쉬우냐 어려우냐죠. 고액 분리라는 것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것을 고액 분리라고 하죠. 따라서 분뇨 같은 경우에서는 고액 분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고액 분리가 용이하지 못하다,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답안의 분의 경우에 질소 산화물은 전체 VS라는 것은 유기물, 다시 말해서 휘발성 고형물이죠. VS의 12에서 20% 정도 함유되어 있다. 답안의 분뇨는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며 점성이 있는 반고상 물질이다. 반고상 물질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보통 5에서 15%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반고상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그리고 유기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휘발성 고형물로서 분해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콜로이드 성질과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제타전이는 콜로이드 입자의 전하와 전하에 효력이 미치는 분산매의 거리를 측정한다. 답은 제타 전위가 클수록 입자는 응집하기 쉬우므로 콜로이드를 완전히 응집시키는데 제타 전위를 5에서 10mV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타 전위가 얼마에 가까울수록 응집이 잘 되죠? 그렇죠. 제타 전위가 제로에 가까울수록 응집이 잘 되죠. 그래서 응집제를 주입하는 시기가 제타 전위가 제로에 가까웠을 때요. 따라서 답안에 대한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답은 소수성 콜로이드는 전해질의 첨가에 따라서 응집되며 응결시킬 때 필요한 이온에 대한 응결가는 이온가가 높은 쪽이 크다. 그래서 소수성 콜로이드와 친수성 콜로이드는 반대죠. 물에 잘 녹는 것은 친수성,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은 소수성입니다. 자, 그리고 답은 친수성 콜로이드는 물에 대한 친화력이 대단히 크므로 소량의 전해질 첨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대량의 전해질을 가하면 염색에 따라서 침전된다. 그래서 응집제가 많이 필요한 것은 소수성이 아니라 친수성 콜로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수의 성층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죠. 나번에 서머클라인은 수온층과 정체층의 중간층으로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크다. 자, 우리가 서머클라인이라는 것은 약층 또는 수온 약층 또는 변온층이라고 하는데 온도의 변화가 가장 큰 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봄이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수표면 부근의 수온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수직 운동이 활발해져서 수질이 악화된다. 이 현상이 봄에 일어나는 전도 현상이죠. 답은 여름이 되면 연직에 따른 온도 경사와 용존산소 경사가 반대 모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온도 경사와 용존산소 경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 같은 경우에서는 표층이 자, 온도로 나타내고 깊이로 나타내면 표층의 온도가 높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온도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반면에 용존산소를 나타내게 되면 용존산소도 마찬가지 표층에는 높은데 심추층으로 내려갈수록 산소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반대 모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은 계산하는 문제로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경도가 CaCO3로서 기준물질이 되는 거죠. 500mg/L이고 칼슘의 농도가 100, 나트륨이 46, 염소가 1.3인 물에서 마그네슘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경도 나누기 50은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죠. 그리고 칼슘의 농도 나누기 20이라는 것은 칼슘의 원자량이 40이에요. 2당량짜리니까 2로 나눠주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마그네슘 나누기 12g, 마그네슘의 원자량 24죠. 이가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2g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기에서 경도가 주어졌어요. 경도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500mg/L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칼슘의 농도가 주어졌죠. 칼슘의 농도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100mg/L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뭐가 남죠? 마그네슘의 농도가 미지수로 나오죠. 따라서 마그네슘의 농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60mg/L 돼요. 보통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또는 스티론듐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지는 상태에서 경도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문제에서는 경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미생물을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눌 때 원핵세포에는 없고 진핵세포에만 있는 것은 자, 원핵세포에는 없고 진핵세포에만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핵세포에만 있다는 거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7번입니다. 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물이라는 것은 H2O죠, H2O. 따라서 O를 중심으로 해서 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가번에 수소와 산소의 공유결합 및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가번에 수온이 감소하면 물의 점성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수온이 감소하게 되면 물의 점성도는 어떻게 하죠? 힘이 강해지니까 점성도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물의 점성도는 표준 상태에서 대략 100배 정도이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점성도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점성도에 비해서 100배 정도 크다는 뜻이겠죠. 라번에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으로 큰 표면 장력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성질들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지표 현상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심수청의 DO 농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심수청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청이죠. 표수청, 수온 약청, 심수청, 그리고 마지막에 전이청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 플랑크톤 및 그 잔재물이 증가되고 물의 투명도가 점차 낮아진다. 다번에 퇴적된 전이의 용출이 현격하게 늘어나며 COD 농도가 증가한다. 다번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고 남조류, 녹조류 등이 규조류로 변화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설명이 잘못됐죠. 규조류 자체가 남조류나 녹조류로 변화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에 조류의 발생 자체가 서로 반대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에 보시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규조류 등이 어떤 조류로 변화되었느냐면 남조류 등으로 변화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알칼리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알칼리도가 낮은 물은 철에 대한 부식성이 강하다. 답은 알칼리도가 부족할 때는 소석회나 소다회와 같은 약재를 첨가해서 보충한다. 답은 자연수의 알칼리도는 주로 중탄산염의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중탄산염이 약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는 보통 pH를 8.2를 가지고 되죠. 답은 중탄산염이 많이 함유된 물을 가열하면 pH는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중탄산염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죠? 약알칼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가열하게 되면 pH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 물질 배출원, 유해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먼저 가번의 카드뮴, 나번의 수원, 다번의 납. 이 내용은 지금 발생되는 공업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풀이를 참고하시고 4번만 바르게 된 설명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라고 그러죠?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가두령 같은 경우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다 이 병, 그리고 수원은 헌터 루셀 증후군이나 미나마타병, 그죠?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PCB 같은 경우에서는 카네미 유증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세트산 1000mg/L 용액의 pH가 3.0이었다면 이 용액의 해리 상수는 얼마인가? 아세트산은 약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리를 시키게 되면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아세트산 이온은 CH3COO-가 되고 H 플러스 이온은 H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세트산을 해리를 시키면 CH3COO-와 H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해리 상수라는 것은 반응물분의 생성물,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분의 아세트산 이온 곱하기 H 플러스 이온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농도를 찾아내야 되니까 아세트산 이온의 몰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요. 아세트산의 지금 농도가 1000mg/L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mg/L를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성을 보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1몰에 해당하는 양이 분자량이잖아요. 그래서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g입니다.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0167몰/L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pH가 3.0이에요. pH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죠? 그렇죠.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라는 것은 pH가 주어졌을 때 10의 마이너스 pH 몰/L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pH가 3.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몰/L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세트산은 약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산에서 발생되는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은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3분의 1죠. 그래서 H 플러스와 CH3COO- 이온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3성 몰/L의 값을 가지는 거죠. 자, 따라서 CH3COO- H 플러스 자리에 10의 마이너스 3성 몰/L을 대입하시고 아세트산 자리에 0.0167 몰/L를 대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산해리 상수는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세트산에 관계되는 해리 상수 그리고 pH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아세트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2번 BOD가 2000mg/L인 폐수를 제거율 85%로 처리한 후에 몇 배 희석하면 방류수 기준에 맞는가? 방류수 기준은 40mg/L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 효율은 1-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희석 배수치는 유출수에는 곱하시면 되고 유입수에는 나누시면 돼요.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구민사에서 출판하는 책은 제가 일괄적으로 유출수의 희석 배수치를 곱한 값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처리 효율이 85%입니다. 85%. 그리고 방류수, 유출수의 농도가 40mg/L. 그리고 유입수의 농도가 2000mg/L예요. 그리고 유출수의 희석 배수치를 곱해놨죠. 따라서 P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희석 배수치는 7.5배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염소의 유입수의 염소 농도와 유출수의 염소 농도를 주게 되면 희석 배수치를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희석 배수치를 계산해서 처리 효율을 계산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른 조건을 주고 희석 배수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적조 현상에 의해서 어패류가 폐사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적조 성물이 어패류의 아가미에 부착하여 답은 적조류의 광범위한 수면막 형성으로 인해서 답은 치사성이 높은 유독물질을 분비하는 조류로 인해서 답은 적조류의 4~5분에 의해서 수중 부패 독의 발생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조 현상에 의해서 어패류가 폐사하는 원인은 갑은, 답은, 라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나번에 대한 설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H2SO4 황산입니다.
황산의 비중이 1.84이며 농도가 95 중량 %이다. 노르말 농도는 얼마인가? 우리가 노르말 농도는 몰 농도를 계산했을 때 질량과 부피가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비중이 주어지는 경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문제를 풀게 되죠. 비중이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EQ/L라는 것은 노르말 농도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EQ/L의 단위를 가지는데 비중이 주어졌으니까 먼저 비중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비중의 단위는 g/ml 또는 g/cm의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 농도는 g과 리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먼저 보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당량에 해당하는 g수로 나눠주죠. 그리고 퍼센트 농도가 있으니까 퍼센트 농도를 100으로 나눠줘서 곱해줘요. 이 문제에서는 100 나누기 퍼센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과 퍼센트를 노르말로 전환하기 때문에 100분의 퍼센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비중이 1.84입니다. 10의 삼성이라는 것은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한 값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황산은 보시다시피 분자량이 얼마냐면 98g이에요. 산성의 물질은 H의 개수가 가수가 되거든요. H가 두 개니까 이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1당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분자량 나누기 가수. 그래서 98g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곱하기 몇 퍼센트? 95%. 따라서 95% 나누기 100을 해서 곱해주면 노르말 농도는 35.67 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담수 존재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담수의 순수는 딱 두 가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하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빙하가 있으니까 정답은 답은 이 조건에서 빙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하수가 정답이 되는 거죠.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가 가장 높고 그리고 지하수가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지하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지하수의 설명은 곧 지표수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지표수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수온의 변동이 적고 탁도가 낮다. 수온의 변동이 적다는 소리는 거의 4도씨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탁도가 낮다는 소리는 깨끗하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미생물이 거의 없고 오염물질이 적다. 맞죠? 다음에 무기염류 농도와 경도가 높다. 맞습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도가 높은 물질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답은 자정 속도가 빠르다.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정 속도가 아주 느리죠. 그래서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과 관련된 미생물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박테리아는 용해된 유기물질을 섭취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펀자이, 곰팡이입니다. 펀자이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면 유출수로부터 분리가 잘 안되며 이를 슬러지 평화라고 한다. 그래서 유기물은 섭취가 되나 펀자이가 실 모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래서 침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리가 잘 안되는 거죠. 그리고 답은 프로토조아는 호기성이며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않고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잡아먹는다. 라번의 균류는 펀자이라는 곰팡이입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미생물로 무기물을 섭취하는 호기성, 종속 미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균류라는 곰팡이류는 탄소 동화작용을 어때요? 하지 않는 물질이죠. 따라서 라번. 그러면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 있죠? 그렇죠.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트리할로메탄이라는 THM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일정 기준 이상의 염소를 주입하면 THM의 농도는 급감한다. 자, 일정 기준 이상의 염소를 주입하게 되면 THM의 농도가 어떻게 되죠? THM이라는 것은 트리할로메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메탄 주위에 수소 대신에 염소가 3개 붙은 거예요. 그럼 염소를 계속적으로 주입해서 염소 살균을 하잖아요. 그럼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이 형태의 모양이 가지고 있는 THM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적게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급감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게 특징이죠. 납은 pH가 증가할수록 THM의 생성량은 증가한다. 우리가 염소의 살균력은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가하겠지만은 트리할로메탄의 증가는 pH가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 답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THM의 생성량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수돗물에서 생성된 트리할로메탄유는 대부분이 클로로포름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그래서 염소 소독을 했을 때 발생되는 트리할로메탄의 기본 형태를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종류를 분류했을 때 탄소 공급원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탄소 공급원은 무기탄소냐 유기탄소냐를 가지고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무기탄소는 독립영양계, 그리고 유기탄소는 종속영양계로 나타내죠. 자, 따라서 독립영양계를 오토트로픽, 그리고 종속영양계를 헤테로트로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라번을 우리가 라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천의 단면적이 350제곱미터, 유량이 428,400m의 삼성 per hour, 평균 수심이 1.7m일 때 탈산소 개수가 0.12%인 지점의 자정 개수는 얼마인가? K2는 2.2 곱하기 V 나누기 H의 1.33의 식이고 단위는 미터 per sec, H는 미터라고 그랬어요. 속도는 미터 per sec고 H는 미터입니다. 우리가 자정계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K2-K1이에요. 그러면 K2는 공식이 주어졌고 K1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0.12%day라고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통해서 K2를 계산을 한 다음에 자정계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K2라는 제포기 계수를 계산했을 때 2.2 곱하기 V 나누기 H의 1.3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속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속도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이죠.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유량이 428,400입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면적이 지금 주어졌나요? 350제곱미터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왜 들어가는 단위가 여기서 지금 주어진 단위가 세크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hour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해줬어요. 그럼 유속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0.33m/s가 되겠죠? 이 값을 계산된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자, 이렇게 대입했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수심이 얼마냐면 1.7m라고 되어 있어요. 1.7에 1.33.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0.37%day라는 K2라는 값이 나오겠죠. K2가 제폭기 계수입니다. 그러면 자정계수라는 것은 제폭기 계수 K2 나누기 탈산소 계수 K1이 되잖아요. 따라서 K2가 0.37%day, K1이 0.12%day. 따라서 자정계수는 3.08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심력 펌프의 규정 회전수 N이 30회/s, 규정 토출량 Q가 0.8m의 삼성/s, 규정 양정 H가 15m, 펌프의 비교 회전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N이라는 회전수를 나타냈을 때 단위가 어떤 단위가 돼야 되느냐 하면 RPM이 돼야 돼요. RPM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분당 회전수. 근데 지금 여기는 초당 회전수죠. 그래서 초를 분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토출량의 시간 단위도 세크가 아니고 뭐예요? 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NS라는 비교 회전도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비교 회전도는 매번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N 곱하기, 지금 N이 규정 회전수입니다. 그러면 30회/s. 여기에 60초는 1분이죠. 자, 이렇게 보정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유량이 0.8 m의 삼성/s 분으로 고쳐요. 60초는 1분. 그래서 이 값에 몇 성? 2분의 1성. 자, 그리고 양정 15m. 이 값에 4분의 3성.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1636.16이 나오니까 약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시고 설명을 제가 해드린 것처럼 단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식은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단위는 RPM의 단위는 분당 회전수, 토출량의 단위는 미터의 삼성퍼 미니츠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전지 침전 효율과 연관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침전 제거 효율 향상을 위해서 침전지의 침강 면적을 작게 하는 게 침강이 잘 될까요? 크게 하는 게 잘 될까요? 그렇죠. 크게 하는 게 침강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침전 제거 효율 향상을 위해서 플럭의 침강 속도가 큰 게 효율이 좋을까요? 작은 게 효율이 좋을까요? 그렇죠. 침강 속도가 커야지 제거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그리고 답은 침전 제거 효율 향상을 위해서 유량을 크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유량은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표면 부하율. 다시 말해서 침전지의 침전 효율과 가장 연관성이 큰 것은 표면 부하율이다.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이죠. 그래서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니까 수면적은 크면 클수록 좋고, 그리고 유량은 작으면 작을수록 제거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수시설 중에서 배수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유효 용량은 시간변동 조정 용량, 비상대처 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에 계획 일일 최대 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답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배수지를 급수지역의 중앙 가까이 설치한다. 답은 유효 수심은 1에서 2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자, 유효 수심은 얼마를 기준을 할까요? 1에서 2m가 아니고 3에서 6m를 기준을 합니다. 라번의 자연유화식 배수지의 표고는 최소 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여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되겠죠.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상수도 관종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관재질에 의해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당연합니다. 답은 내압과 외압에 대해서 안전해야 하며 매설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답은 통수 능력 감소에 따른 내용 연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통수 능력 감소가 아니고 통수 능력 증가. 물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통수 능력 증가에 따른 내용 연수를 항상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설 환경에 적합한 시공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면 계획 분뇨 처리량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계획 분뇨 처리량은 계획 지역 수거량을 기준을 합니다. 계획 지역 수거량 기준. 답은이 정답.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도 계획의 목표 연도로 알맞은 것은 하수도와 상수도는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상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15에서 20년, 하수도는 20년.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하수도 계획 목표 연도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20년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상수도와 하수도 목표 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수탑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배수탑의 총수심은 20m 정도를 한계로 한다. 총수심은 20m 정도. 답은 유출관의 유출구 중심고는 저수위보다 관경에 2배 이상 낮게 합니다. 2배 이상 높게 하는 게 아니고 낮게. 답은 배수탑에는 고수위에 벨마우스를 갖는 원류관을 설치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고수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류관을 설치하는 거죠. 답은 배수탑의 유입관, 그리고 유출관, 원류관, 배출관에는 부등 치마나 신축에 관계없이 신축 이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신축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신축에 관계가 있음으로써 신축 이염 장치에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문구 자체만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네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인 중력식 침사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침사지의 평균 유속은 0.3m/초를 표준으로 한다. 중력식 침사지입니다. 유속은 0.3m/s. 답은 저부 바닥입니다. 저부 경사는 보통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하며
그리터 제거 설비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서 범위가 적용된다. 그리고 답은 침사지의 표면율은 오수 침사지의 경우 1800m의 삼성 제곱미터 1, 우수 침사지의 경우는 3600m의 삼성 제곱미터 1.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표면적 또는 유량 나누기 수면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수에 비해서 우수가 2배 정도 되는 거죠. 라번에 침사지 수심은 유효 수심에 모래 퇴적부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경사죠, 경사. 보통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경사가 잘못됐어요.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정도.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토출량이 0.1m의 삼성/s, 토출구의 유속이 2m/s일 때 펌프의 구경은 얼마인가? 펌프의 구경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자, 허빅 구경을 계산을 하게 되면 D는 146 곱하기 루트 Q 나누기 V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되죠? Q의 시간 단위는 분, V의 시간 단위는 세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식을 위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단위가 어떤 단위로 정해져 있는지가 문제를 푸는데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왜?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Q라는 값이 0.1m의 삼성/s예요. 따라서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하죠. 자, 그리고 나누기 유속은 2m/s.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허빅 구경은 252.88mm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시설의 도수관 중에서 공기 밸브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 돌출부의 하단에 설치해야 하지만 제수 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서는 높은 쪽에 제수 밸브 바로 뒤쪽에 설치한다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제수 밸브 바로 뒤쪽에 설치한다, 이렇게 뒤쪽이 아니라 제수 밸브의 바로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 밑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뒤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밑에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나번 관경이 400mm 이상의 관에는 반드시 급속 공기 밸브 또는 쌍구 공기 밸브를 설치하고 관경이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 공기 밸브 또는 단구 공기 밸브를 설치한다. 그리고 답은 공기 밸브에는 보수용의 제수 밸브를 설치한다. 라번에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 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한다. 그래서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출제됐을 때 거의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보기가 바뀐다 하더라도 한두 개의 보기가 바뀌는 거지 내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번 내용 자체에서 제수 밸브 뒤쪽에 설치하느냐, 제수 밸브 밑에 설치하느냐는 것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를 위한 생물 처리 설비 중에서 회전음판 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번 접촉지의 용량은 액량 면적비로 결정을 한다. 나번에 처리 계열은 2계열 이상으로 하고 각 계열은 2개 이상의 접촉지를 직렬로 배치한다. 답은 회전음판의 주변 속도는 15에서 20m/min를 표준으로 한다. 나번에 접촉지의 내벽과 원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원판 직경의 5에서 8%를 표준으로 한다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출제되면 동일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와 답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도에 사용되는 펌프 형식 중에서 전량정이 3에서 12m이고 펌프 구경은 400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양정 변화에 대해서 수량의 변동이 적고 수량 변동에 대한 동력의 변화도 적으므로 우수용 펌프 등의 수위 변동이 큰 곳에 적합한 펌프는, 자,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전량정이 3에서 12mm 때 적용이 되고 펌프 구경은 400mm 이상, 자, 그리고 수위 변동이 큰 곳에 적용되는 펌프,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펌프가 사류 펌프입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의 계획 오염 부하량 및 계획 유입 수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계획 유입 수지를 보시게 되면 계획 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계획 유입 수질은 계획 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1일 평균 오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냐, 최소냐, 평균이냐, 1일이냐, 1시간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겠죠. 다음에 생활호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 부하량 원단위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다음에 관광호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당일 관광과 숙박으로 나누고 각각의 원단위에서 추정한다. 다음에 영업호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업무의 종류 및 오수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하수 처리장의 원형 침전지에 3000m의 삼성포대의 하수가 유입되고 위의 원료 부하를 12m의 삼성포미터대로 하고자 한다. 최종 침전지의 원료 위의 길이는 얼마인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위의 원료 부하의 값을 보시면 단위가 나와 있거든요. 단위가 미터의 삼성포미터대예요. 여기서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유량이 되겠죠. 그리고 미터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원료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웠을 때 유량 나누기 길이. 자, 그러면 지금 부하가 12m의 삼성포미터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량이 얼마죠? 유량이 3000m의 삼성포대예요. 자, 그런 다음에 길이를 문자로, 왜? 지금 위에 길이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L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25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3개의 단위가 단서가 주어지면 그 단서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평균 강우량이 1135ml인 지역에 필요한 저수지의 용량은 얼마인가? 가정법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에서 용량 구하는 식입니다. 5000 나누기 0.8 곱하기 R의 2분의 1승이에요. 자, C라는 것은 용량이고 R이라는 것은 연평균 강우량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5000 나누기 0.8 곱하기 R이 연평균 강우량이기 때문에 연평균 강우량이 1135ml가 돼요.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하면 165.93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출제한 게 아니라 가정법에 의한 저수지의 용량의 공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출제됐을 때는 실제로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없어요. 왜? 가정법에 의한 저수지 용량을 공식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출제는 되지 않는 그런 형태,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출제했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수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인 지역의 우수량이 800m의 삼성퍼세크일 때 이 지역의 강우 강도는 몇 ml/h인가? 유출 계수는 0.83, 우수량의 산출은 합리식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합리식에 의한 우수 강우량, 지금 여기서 우수량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강우 강도를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수량의 공식에 보면 360분의 1 CIA. 여기에서 강우 강도가 뭐냐면 I가 강우 강도예요. 그래서 I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조건에서 지금 Q라는 우수량은 얼마로 주어졌죠? 800m의 삼성퍼세크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C라는 것은 유출계수가 0.83. 그리고 A라는 것은 면적. 자, 면적이 얼마로 주어졌죠? 50제곱킬로미터로 주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대입했을 때는 문제에서는 합리식에서는 면적이 헥타르예요.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는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헥타르 값으로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얼마가 되느냐면 100헥타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는 대입만 하면 문제가 나오죠. 지금 우수량이 800m의 삼성퍼세크는 360분의 1, 그리고 유출계수가 0.83 곱하기 I, 강우강도 곱하기 50제곱킬로미터인데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는 것을 보정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I라는 강우강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69.40ml/h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천정호, 얕은 우물의 경우에 양수량 Q가 다음 공식으로 주어집니다. 반경이 0.5m의 천정호 시험정에서 H가 6m, 소문자 H가 4m, R이 50m의 경우에 Q가 10L/s의 양수량을 얻었다. 조건에서 투수 개수 K는 얼마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가 개수는 보통 단위가 없잖아요. 투수 개수 K는 단위가 있어요. 정답에서 미터 분이라는 단위로 여러분들이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터 퍼 미니처로 나타내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유량의 시간 단위를 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유량의 시간 단위와 K의 시간 단위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양수량 Q의 값을 보시면 10L/s예요. 그러면 리터를 미터의 3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보정합니다. 그리고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보정을 해요. 그러면 Q가 0.6 미터의 3승 퍼 미니처가 됐습니다. 그럼 대입을 하세요. 자, Q라는 자리에 0.6 미터의 3승 퍼 미니처. 그러면은 K가 미터 퍼 미니처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파이 곱하기 K는 미지수죠. 자, H의 제곱, H가 6m, 소문자 H가 4m입니다. 대입을 하시고 나누기 2.3 로그 R 나누기 0.5, R이라는 값은 50m입니다. 그리고 소문자 R의 값이 얼마냐면 0.5, 반경이니까 0.5m. 따라서 K를 계산해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0.044m/min.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양수량 Q와 여러분들 K, 투수계수 K의 시간 단위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문제와 동일하게 한 번 더 36번하고 실제로 38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의 형식만 다를 뿐이지. 강우 강도 I가 3970 나누기 T 플러스 31 mAh, 유역 면적이 3.0 제곱킬로미터, 유입 시간이 180초, 관거 길이가 1km, 유출 개수가 1.1, 하수관의 길이가 유속이 33m/min일 경우에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합리식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합리식에서 우수 유출량 Q는 360분의 1 CIA. 그럼 먼저 강우 강도를 계산을 해요. 강우 강도에서 T가 뭐냐 하면 T가 유달 시간입니다. 유달 시간이라는 것은 유입 시간 플러스 유화 시간이에요. 유입 시간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져 있죠. 180초. 그리고 유화 시간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유화 시간은 길이 나누기 유속입니다. 그리고 유달 시간은 뭐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단위가 분이에요. 그래서 유입시간 180초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죠. 그래서 60을 나눠서 분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유화 시간은 길이 나누기 유속이거든요. 그럼 길이가 1km, 그리고 유속이 33m/min예요. 따라서 1km는 1000m죠. 나누기 33m/min. 계산하면 유달 시간은 33.303m가 나오겠죠. 이 값을 t에 대입을 하시면 뭐가 나오죠? 강우 강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강우 강도의 값을 계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입니다. 면적이 지금 3.0 제곱킬로미터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를 보정하면 3제곱킬로미터는 300헥타르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합리식에 의해서 강우 유출량을 계산하시면 360분의 1 곱하기 강우 강도 1.1로 강우 강도가 주어졌습니다. 1.1 곱하기 지금 유출 개수가 1.1로 주어졌어요. 강우 강도 우리가 계산했죠. 61.74 mAh. 그리고 면적은 300헥타르. 따라서 우수 유출량은 56.60 미터의 3승/s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36번, 38번은 여러분들이 출제했을 때 같은 문제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는 하나를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다 풀 수 있는데 한 문제를 이제 이 문제 자체를 아예 신경을 안 썼으면 두 문제를 틀리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하수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항상 동일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9번 하수도 시설 기준상 충류 펌프의 비교 회전도 범위를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충류 펌프입니다. 충류 펌프. 자, 충류 펌프의 비교 회전도는 1100에서 2000rpm이죠. 따라서 라번.
실제로 펌프를 설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비교 회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회전도에 관계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40번 상수도 시설의 내진 설계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내진 설계 방법은 등가 적정 해석법, 그리고 응답 변이법, 그리고 동적 해석법, 주로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쓰죠. 그러면 나번의 다중 회귀법이라는 내용은 내진 설계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매회 동일한 문제들이 거의 출제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번 회차에서는 강우 강도의 우수 유출량에 관계되는 내용은 두 문제가 동시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하수도는 동일한 문제가, 특히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대신에 숫자가 다르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으로 나왔던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